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제 생활기록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교과와 비교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상대평가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이제 9등급까지가 있어서 1등급이 4%, 2등급이 11% 이렇게 됐다면 현재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미양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를 맞는 A등급의 아이들은 실제로 과거의 상대평가로는 1, 2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몽창 다 A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로 받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가 40% 정도까지 육박을 하면서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필을 잘 본 거예요. 막 달달 외워가지고 막 100점도 맞았는데 나중에 성적표 나오고 보니까 87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93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중1 때 성적은 안 들어가요. 자기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는 뭐 외고를 간다 아니면 자사고를 간다 뭐 어느 뭐 전국고 자사고를 간다 그럴 때 중학교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중1 내신은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중1 때는 자유학기제에도 충분히 정체성을 파악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2, 3학년 때 내신 들어가니까 시행착오를 충분히 해야죠. 플래너도 세우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전 정말 좋은 어떤 취지라고 좀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비교과는 진로희망사유 200자, 또 교내 수상 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들을 기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머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이제 평가를 하느냐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9등급 체제가 상대평가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뭔가 쇼부를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A등급, B등급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 A등급, B등급 아이들한테 정말 평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지간해서는 사실은 65점 밑으로 받기도 힘들어요. 사실 중학교 시험이. 진짜 완전히 막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지 않은 다음에는 어려운데 그러면 그 이상의 이제 85점 이상의 A등급, B등급을 받은 아이들을 또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과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평가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대입도 그렇고 고입도 그렇고 같은 메커니즘인데 바로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요 학생을 선발할 때 내신으로도 선발하고 뭐 생기부로도 선발하지만 제일 선발하기가 좋은 평가 기준 하나가 논술이라고 다들 대학교에서는 얘기를 하세요. 논술만큼 아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승전결에 갖춰서 자신의 생각과 어떤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논술, 면접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시는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대입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어떤 복제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십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대입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대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목고 진학하고 상당히 닮아있어서 면접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어떤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중등부 학생들의 76% 정도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7년, 8년 정도의 내용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러기도 쉽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학원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고2까지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그 관리 프로그램 보면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겠죠.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못 알아보고 와 정말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될 어머니 아버님한테 내가 명절에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 그냥 다닌 것만이 아니라 뭔가 향상이 돼야지 당연히 그렇게까지 보내주실 텐데 일단은 76%의 학생들을 보니까 한 2등급 이상이더라 이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한 3, 4년 정도 이상 다녔던 아이들 보니까
자,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 과정까지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숙지를 하는 단계죠. 이때 내신을 보지는 초등학교 때는 안 보지만은 중2 때 이제 결과물이 내신으로 나타나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객관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토셀이나 탭스 같은 시험들, 이 시험들에 아이들을 노출을 시키는 작업이 너무 필요하죠. 제가 한 3, 4주 전에는 예비 고1 간담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중학교 내신이 좋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전교 점수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만 믿으시면 너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객관적인 성적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전국연합 모의평가를 봐서 전국에 있는 50만 명이 한날 한시에 보는 시험에서 정말 몇 등급인지가 나올 텐데, 이거는 상신중학교, 덕산중학교에서 내신이 A등급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미리 아셔야 되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저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아이들이 중2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3이 딱 되면 그야말로 이제 실전 스타일의 어떤 커리큘럼과 교재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3은 완전히 수능 체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능과 탭스, 잘하는 탑반 애들은 탭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고2가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2등급 이상인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한 76%가 나오고요. 1등급을 완전히 완성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1이 고1 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고1이 고2 거를, 또 고2는 고3 것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3이 되면 이제 원서를 쓸 때 인서울, 뭐 수학이 또 1등급을 잡아야 되니까 최상위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웃겼던 게, 제가 한 2년 정도 데리고 같이 수업을 했던 그 2학년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제가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고등부에. 근데 어느 순간 지난달부터 제가 느꼈던 게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점수가 모의고사도 100점이 나오고, 그리고 이화여고, 그러니까 자율고인데도 내신이 100점이 나왔어요. 뭐냐, 도대체 어떻게 100점을 맞냐, 예의상 하나는 틀리고 이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뭐 열심히 한 거죠. 자율고에서 100점 맞는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걔가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다녀야겠지? 이제 언제까지 다녀야 돼? 이번 달까지. 나도 그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아름답게 다시 대학가고 보자. 이런 경우들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너는 고3이 되니까 수학에 올인을 하고 탐구에 올인을 하고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잡는 작업만 하자. 하고 더 이상 오지 말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1, 2년 안에 됐겠어요? 걔가 뭐 여기만 1, 2년 다녔지, 중등부 때도 다녔던 아이고 다른 데서도 있었던 아이고 하니까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공 로드맵은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주학원의 중등부 목표를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학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계가 조금 낯서실 거예요. 다른 학원보다 상당히 레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여주기 식의 레벨 단계를 구축하자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1반, 중2반, 중3반의 일반반, 기초부터 일반반까지는 VJ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VJ 1, 2, 3, 4, 5, 6까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배치 받으신 클래스들이 VJ3, VJ4, VJ5 이렇게 아마 배치를 받으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초부터 일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1에서 VJ 1, 중2에서 VJ5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1, 2반은 지금 없어요. 아예 없고 3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1, 2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등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걸 좀 넘어간다, 중1, 2에서 이런 아이들이 좀 점수를 넘어간다라는 아이들이 J탑이라는 반들이 있습니다. J탑반. 여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1학년이나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반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반이라고 보시면 맞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탑반이 있는데, 탑반은 이제 중3 중에 최상위권 아이들, 일반반에 속하지 않는 최상위권 아이들이고요. 대체로는 1, 2학년 때 J탑반이었던 애들이 거의 다 탑반으로 다 이렇게 옮겨 타는 식의 이런 어떤 반의 월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으십니다. 자, 그러면 VJ3부터 VJ6까지는요, 기초 만들고 다지는 작업이 저희 어떤 목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래서 반에서 저희가 이제 레벨업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부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여기를 다니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초연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교재도 알고 있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수법이 어떤지 강사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보다는 좀 덜 불안하겠죠. VJ 뭐 조금 낮은 반에 있다 할지라도. 자, 어찌됐건 이 클래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질문을 통한 독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학교 내신만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만 다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보게 될 시험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 듣보잡 소재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공을 길러야 되거든요. 독해력이. 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특별관리 이제 내신 기간에는 학교별로 쫙 흩어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1개의 반이었을 것을 한 5개 반으로 쪼개지겠죠. 교과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어 도서 인증제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올해 지금 지난 중간고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한 건데요. 초등부에는 영어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딩 캠퍼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오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중등간에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교재들을 다 원서들을 다 이제 구매를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이걸 읽어서 어떤 내용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인증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반 J탑과 탑반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중학생은 실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이라고 하는 내용, 베이스라고 하는 내용들이 70% 깔려 있는 상태에서 실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점수를 만들고 다지는 작업이다. 목표가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토셀, 수능, 탭스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험들, 이 시험을 통해서 유형학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어 도서를 엄청나게 읽는다고 해서 모든 시험에 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베이스인 상태에서 유형별의 어떤 학습의 플랜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이런 학습들이 좀 더 주 목적이 돼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논술 수업과 비교과 특별관리는 특히 저희가 제2탑반과 탑반 같은 경우는 논술이 아예 디폴트로 필수 시간표를 저희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내문도 아마 그렇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술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이제 학원에서는 논술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뭐 진로 희망 사유, 또 자소서 면접 관리, 또 진로 탐색 기간, 자유학 기재 이 모든 것들이 논술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피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도서 인증제와 이제 듣기 동시 통역 어떤 컨텐츠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탑반이나 제2탑반. 다 여기 보내고 싶으시죠? 힘들어도 하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중3이 되면은 이제 탑반과 S탑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중1, 2 학생들은요, VJ에서 뭐 3냐, 4냐, 5냐, 6냐 이걸 보시면 되고, J탑반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1만 영어 레벨로 따졌을 때 4-5개 레벨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한 과목으로 레벨을 4-5개를 만든다는 게 운영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학원 하시는 분들은 좀 악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2학년 넘어가면 또 중2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 중3이 되면 S탑반이 이제 수능에서 탑반이고 그거보다 높은 애들이 이제 탭스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시험 토셀과 수능 탭스를 말씀을 드렸죠. 뭐 펠트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공인 시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셀 그리고 수능 탭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3개의 공인 시험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는 모태, 그러니까 엄마가 같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탭스는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교육평가원에서 만들죠. 그리고 EBS에서는 토셀을 만드는데 다 교육부 아래에 있는.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시험들을 저희가 보는 이유가 토셀이 수능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영역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다 요목요목 이렇게 유형별로 접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닮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토셀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응시를 하실 것을 1년에 2번을 필수로 저희가 일정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전체가 다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내신 기간이 오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평상시에는 뭐 일단은 기간을 좀 구획을 나누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학사 일정이 그렇게 팍팍하지가 않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유학기제가 물론 있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어떤 전체적인 그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눠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는 이제 1에서 3가 뭐 동사, 대명사 이렇게 써있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할 때 아이들한테 범위를 써보라는 작업을 했어요.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서. 그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1가에서 3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가에서 5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12종 교과서, 8종 교과서 내에 1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동사랑 대명사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1과를 진도를 나가는 건데 그거 없이 드립다 외우거나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문제를 막 드릴을 계속해서 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범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 기간에는 이런 다채로운 영역에 있어서 실전 문제와 문제풀이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지금 반배정 받으신 거는 6개월 뒤에 레벨업 다운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진도 부분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좀 막 3개월마다 담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는 판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레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셀 테스트와 리뷰는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건사하시고 또 학교 보내시고 영양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들 또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등부 보내시면 마음 같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중2라는 어떤 그 폭풍을 겪으시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저께 저희 남편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책, 뭐 프레벨 막 이런 거 막 몇백만 남도 보내고 사서 읽히고 뭐 박물관 막 보내고 가고 이 집 저 집 같이 해갖고 막 하고 주말에는 뭐 영국 문화원, 캐나다 문화원 막 실어 나르고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애가 그렇게 안 가죠. 중학생인데 영국 문화원 가자 토요일 받으면 가겠어요. 애가 완전 짜증내죠. 여기 단어 제시험도 안 보러 오는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딱 됐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떠시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아휴 이제 못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버려주시든가 아니면 집요하게 완전 야 네가 아직은 어리니까 막 이러는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사실 그 속마음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위험한 방법이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서 해요. 지가 더 모르는데. 두 번째 너무 집요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사건건 관리를 하시고 모든 과목들을 다 어머님이 뭔가 손이 가셔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이상적 케이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향곡선을 그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막 사립 보내고 막 문화원 다니고 막 영유 보내고 막 이랬던 애들이 중학교 가서 굉장히 애매한 점수 그러니까 딱 3등급에서 멈추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 나오다가 너 명지 다녔냐? 나씨 돈 아까워 진짜 모르겠는데 야 엄마 너 근데 돈 엄청 썼구만 답답하다야 이런 경우도 같고 근데 지금 시작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파란색 곡선에 그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까만색이 내 쥐약인 것 같아요. 툭툭 떨어져. 나 이제 중2 때 완전 맛 가고 고1 때 이제 쓰러져서 이제 애가 인성을 못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어떻게 신경 써주셨냐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영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보내시면 숙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숙제가 엄청 많잖아요. 온라인 숙제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3, 4의 애들이 무슨 온라인 숙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줘서 관리하고 학원하고 컨택하고 이러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학원에서 아이가 제대로 잘 이렇게 디벨롭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님들의 몫이 없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문법으로만 끝나는 영어들이 또 있습니다. 문법만 한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독해라든가 다른 문제풀이에서 좀 쥐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형학습,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유형학습,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 영어, 전국 단위의 평가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단계가 중학교라는 말씀. 레벨 테스트는 그 반마다 조금 레벨마다 테스트 공략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수능을 본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영어는 너무 푸나오는 거구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하이 주니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푸셀부터 그리고 수능 그리고 탭스까지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각 반별 좀 다른 모양새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주학원의 중등부 목표는 두 번째 이제 내신 관리예요. 제가 지금 중1이 되는 아이들이 첫째 자녀이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많으시네요. 네. 저희 선배네요. 제가 중2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 진짜 되게 속된말로 좀 후달리는 느낌? 좀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진짜로. 되게 정말,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성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 막 하고, 왜 그걸 못해? 막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내 새끼가 이거 대학 갈 때 장난 아니겠구나, 고3 때. 이런 생각들이 중학교를 딱 보내보고 나니까 실감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중간고사 보는데 막 우는 거예요. 떨린다고. 베개가 막 젖어. 수능 뭐냐? 어떻게 할지도 몰라. 3일 동안 보는데 첫날 일찍 끝났다고 좀 놀다 오겠다는 거. 너무 개념이 없고, 야 장난치냐 지금 빨리 와. 엄마 애들 다 노는데 뭔 소리야. 내일 시험 봐야지. 빨리 와 일단 좀 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1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결과 나올 때까지 막 두근두근 하고 애도 막 떨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장난 아니구나. 사실 중1 내신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마음을 저희가 정말 제가 정말 100% 좀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내신 등급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 애들 인근의 중학교 내신 문제를 풀려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초등부 주디부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 되게 실망을 좀 하셨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좀 못 봤는데 이유는 보니까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밑줄 친 잇 그랬는데 밑줄 어디? A라고 가로가 되어 있으면 A 앞에 아니면 A 뒤에? 이루가 앉았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과 다른 얘기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게 실제로 중학교 가서 시험 봤을 때 그래버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밤에 이제 호프집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시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는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베이스가 문법이에요. 왜냐면 중등가정의 영어라는 거는요, 취지 자체가 문법입니다. 고등가정은 독해가 있는 거고요. 중등가정은 중1, 2, 3이 교과부 자체의 어떤 체제는 문법이에요. 교과서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건. 그리고 이제 독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술형 주관식은 다 영작 아니면 문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게 되고 S를 안 붙이고 덜을 안 쓰고 마침표를 안 찍고 이 난리를 하면서 이제 감점을 당하는 거죠. 억울하다고 하지만 하나도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겪어야 되는 일이고 저희 딸도 그 3인칭 나서 그걸 틀렸고 SES를 안 쳤어요. 어이가 없는데 10년간 이걸 갖고 진짜 막 이랬는데 네가 이걸 틀린 주인공이 됐구나. 이래서 막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강사별로 이제 맡은 학교들이 한 5, 6개 정도를 맡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시험지를 다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난이도가 어땠고 이번 난이도는 지난번하고 어떤 비교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는 뭐였고 이걸 다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신중학교 1학년 김소영 강사가 진행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방향까지도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거를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거 선생님도 참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애가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직접 해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스스로
풀고 나면 어떠냐면 어디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애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놀죠. 영화 보러 가고 놀고 하는데 일단은 끝난 바로 직후에 이걸 해야지 좀 약발이 먹히고 수학도 다른 과목도 주요 과목만 하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주 전부터 플래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플래너를 아이들이 이거를 다 제대로 잘하냐면 그렇지 않고요. 정말 제가 이거 고등부에서도 해보니까 고등부 애들은 이미 동기부여가 좀 충전된 상태예요. 걔네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이미 정신 차려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막 속이 터지는 애들이지. 근데 중학생 애들은 동기부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 10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단원이 뭐가 들어가느냐, 교과서 순서. 교과서 순서는 예를 들어 처음 시작 딱 페이지 1과를 열면 독해가 탁 들이대는 게 아니라 리슨 앤 스픽이라 그래서 리스닝이 먼저 시작이 되죠. 예전에 교과서 생각이 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스피킹 관련된 어떤 회화 내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뒤에 문법이 나오고 액티비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같은 교과서, 같은 시험,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처음 들었다 그러고 어떤 애는 별표가 막 한가분이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 애가 한 거랑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른 잘하는 애가 한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틀을 잡고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기간인데 아이들이 이걸 다 수거를 했어요. 벌써. 수거해서 이걸 다 스캔을 따서 중등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Gmail 그 어드레스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G드라이브에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학부모님과 우리만 딱 이제 다른 학부모는 못 들어오고 그 하나의 챔버가 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 애가 학습 플랜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예요. 용량은 거의 뭐 너무 큰 용량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거기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Gmail, G드라이브 쪽에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뭐 오늘까지도 메일 오더라고요. Gmail 뭘 받았다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2주점 그리고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아이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들 잘한 점, 잘못한 점 다음 시험에서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써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하기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해야죠. 50점 맞았어도 해야 되고 시험지 찍고 이러면 진짜 완전 그냥 정말 진짜 시험지 찍고 제일 싫어요. 시험지 찍는 게 제일 싫어요. 시험지 모른다고 그러고 막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죠. 두 번째는 이제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영어 교과와 논술 선생님이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PPT 만들어서 문법을 설명도 해보고 가르치는 것만큼 제일 좋은 학습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 J6 김다빈입니다. 저는 오늘 수동 캐릭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시게 될 문자는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해서 수동태와 사용동사 그리고 지각동사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형식입니다.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 2형식은 주어와 동사 주격보, 3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4형식은 주어와 동사, 간접 목적어, 시적 목적어, 5형식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짠데요? 자, 이거는 자유학기제에 또 이제 논술 관련된 아이들 발표한 내용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웅이라 합니다.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국민과학사 연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실을 밝혀서 어떤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걸 좋아했었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 사기되는 곳은 증거 같은 게 없어서 숨기는 사람들을 증거를 밝혀서 범인을 지목하는 일을 흥미롭고 재밌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제가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이 한 문제가 끝까지 안 하면 생각이 한두 시든 자장고 오직 그 문제만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할 일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했던 일이 많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몇 번 풀어놓고서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하려고 버스키 같은 거 붙여놓는 실천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해서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을 그냥 저는 한참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나 문장 같은 거 못 들었을 때 그냥 다른 사람과 달리 포기한 네, 포기. 네. 이런 작업들을 해서 결과 보시면 지금 내용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훌륭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아이들이 참여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주기처럼 유치원 발표회처럼 막 이렇게 막 연습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직접 자기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1학기 동안에는 그렇게 진행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한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고요. 그 과정 중에는 이제 선정 도서도 있었고, 이제 비전 찾기, 비전 보드 만들기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각각이 원하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자료 구하기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는 아예 특강처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챕터, 그 딱 1학년 1학기 때 나올 만한 문법 챕터를 거의 한 300문장 정도를 암기하게 시키고 영작하게 시키고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는 일종의 특강 형식으로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또 영자신문이 같이 독해 위주의 되는 또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학습 플래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2학기가 들어오면서는요, 저희가 이제 얘네들도 내년에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1학년 내내 시험을 안 봤단 말이에요. 저희도 좀 걱정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진짜 실력 점수가 이제 안 나오니까 애도 스스로 약간 나태해져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애들의 성향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는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안에 얘가 큰 테두리 안에 있지만 얘네들은 각각 해당되는 교과서에 그 시험 대비반에 다 집어넣었어요. 2명씩 3명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이 암기 다 하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단어하고 본문 다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판단하고 학습계획표, 자유주도 학습 내신 플래너라는 걸 똑같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특강을 동일하게 듣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번에 기출,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험을 해당 교과서에 해당되는 거를 풀게끔 시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제 학습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끔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기록부의 실전 스타일에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자유학기제 진행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는 그 생기부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생기부 일단은 뭐 13페이지, 15페이지, 뭐 19페이지까지도 분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분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13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3 전체 과정이. 그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예요. 그래서 진로희망사회 200자, 그리고 자격증인데 자격증은 고등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중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봤자 거기다가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외부 자격증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경제를 가는 아이들이다,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지 엉뚱한 자격증 따봤자 의미가 없는데, 뭐 그 외에는 자격증이 애들이 딸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이 일단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독서활동,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한 학기에 10권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5개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50개의 책을 읽고 거기다 다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학생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럼 써서 이제 내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글을 약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옮기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제출 후에 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의 세부 내용, 봉사 활동의 세부 내용, 진로, 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써서 내면 선생님이 그걸 참조를 하셔서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가느냐, 다니면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선생님이 다 쓰셔야 되는 내용이 학적상, 출결상, 수상 영역, 교내 수상, 그리고 자율활동, 또 마지막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답습을 하고 어떤 내용이며 진로활동에 뭐가 들어가며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중3 때 미리 딱 준비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생기고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보내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는 약간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 학교 활동들을 막 열심히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학부모님이 학교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면 애한테 좋게 써줄 거다. 물론 그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기반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들이 좀 있다는 말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2조 아워번의 목표는 입시 전략인데요. 일단 입시 콘텐츠 관련해서 밴드를 통해서도 다들 아마 정보를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저희가 노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입시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중등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의 스피킹 라이팅 콘테스트입니다. 중등부 외에도 뭐 초등부 때도 진행을 했지만 아까 첫 페이지에 제가 이제 9등급까지가 원래 상대평가였고 지금은 5등급까지의 절대평가다. 그래서 A, B 등급까지가 우리 인서울을 우리가 겨냥할 수 있는데 얘네들의 평가 기준은 논리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 정말 40% 정도가 수행평가다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받았던 교육체제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갈등을 하고 뭔가 너무 나대지 말고 빨리 이거를 복습을 해서 성문을 7번 돌려야지 네가 그 대학에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교육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뭔지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를 바로 스피킹 라이팅 콘테스트에서 구현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써야죠. 그리고 에세이 라이팅, 자 이거 책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해마다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잡기파일은 이제 그룹별 토론을 하고 발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이 생겨요. 엄마, 우리 팀에 쟤 좀 이상해. 애들이 다 싫어해. 준비도 안 해와. 머리가 안 감나 봐. 이러면 그래? 왜 하필 너네 팀이 그런 애가 됐대?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볼게. 최악의 케이스. 반드시 팀에 그런 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담당 말씀이지만 자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내가 그냥 머리 안 감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팀을 원하는 거는요. 우리 이제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회사나 또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원하는 거죠. 팀별의 어떤 협업 능력을 원하는 거지 개인별로 잘 될 것 같으면 개인 사업자를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역할별 발표하기, 논리적 말하기, 시간 내에 말하기. 다채로운 콘텐츠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좀 힘들죠. 시간 내서 애들을 따로 불러야 되죠. 스케줄이 안 맞는데 하라 그러죠. 애들은 왜 이거까지 해요? 이거 하면 단어 제시 면제권 줄 거예요? 막 이러고. 이래요. 뭐 상품권, 문화상품권 실패요. 단어 제시 면제권이 그냥 저희가 막 찍어내도 될 거 아니야. 딸랑쳐서 그냥 막 찍어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은 뭐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담당 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사실 또 많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요. 왜? 수행평가와 교내 경시대회, 생활기록부, 자소서 때문입니다. 교내 경시대회에 참여하려면 뭔가 연습도 있고 갖춰줘야지 참여를 하겠죠. 수상도 할 수 있겠고 또 그 내용을 왜 참여합니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려고 참여하죠. 신나게 참여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안 해요. 왜 했냐?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쓰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 경연회 경시대회 이런 걸 했고 발표를 했고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 그런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겠죠? 네.
자, 그리고 영어 도서 인증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어 학습, 또 논리적인 사고, 입시의 변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일여고 다니는 1학년 학생이 수업 끝났는데 뭘 페이퍼를 한 10장을 들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서 뭐야? 아, 이게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학교 도서관에 영어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영어 문제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컴피티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상을 주겠다고 건 거죠. 1, 2학년 토탈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생기부가 딱 떠오르면서 아, 대상학년이 1, 2학년이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네가 입상만 해도 완전 먹어주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만들래요. 책 하나당 문제 하나를 이렇게 페이퍼 하나를 만들어주고 뭐 주인공이 여기서 왜 블랙 자켓을 입었는가? 왜 살인자는 그 현장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보기도 5개 다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야, 여기서 좀 먹어주게 주간식 하나 만들자. 막 이러고 그래서 그걸 막 했어요. 그래서 너 진짜 완전 짱.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요? 다 하진 않고요. 근데 하면 좋잖아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 독서 이력에 너가 5권의 책을 영어 책을 눈에 둬버리니까 네가 또 영어 교육학과 간다 그랬잖아. 완전 시나리오 굿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생기부에도 독서 이력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그 중에 영어학원에서 읽었다고 굳이 할 필요 당연히 없으시고요. 저희가 진행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줄, 1줄 정도 쓰시는 거예요. 뭐 홀스를 읽고 뭐 주인공이 어떤 시점을 파악하게 됐으면 인생의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게 됐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어 학습적인 면에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이 사실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고 200자가 이제 입시 전략의 가장 첫 단추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는데요. 이 학생은 중등부 교사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직업을 선택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 교사라는 직업을 많이 권유받았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 때가 되면 친구들에게 예상 문제 등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겪었던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된 후에 똑같이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배운 자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구체적인 일을 하냐 그러면 이 직업은 교사는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생길 수 있는 갈등 등을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쓰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요. 물론 잘 쓰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분의 1 정도? 정말 너무 못 써요. 뭘 쓰라 그러면 너무 못 쓰고 한 줄을 써요. 한 줄. 중등부 교사 먹어주니까 안정되니까 이러고 공무원 이러고 제가 공무원 회사원 고등학생들 회사원이라고 쓰고 멈춰봐 무슨 회사 회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슨 회사 이렇게 본인이 갖고자 하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는 건데 생각을 거의 안 해봐요. 그러니까 한 줄을 썼다는 얘기는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고 안 찾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단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생기부를 써야 돼요. 이랬잖아요. 현재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말고사 끝나면 각 학교에서 이거 써라고 다 줍니다. 이미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애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또 한 줄을 써요. 근데 저희 학원 애들은 이제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중3 겨울방학 때 이걸 다 했어요. 한 줄짜리로 써서 주면 이걸 탈바꿈 시켜서 이렇게 6줄, 7줄을 만들어서 써서 주고 1대1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관련된 직종이 뭐가 있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이거 저 그냥 쓴 건데 어제 결정한 거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거죠. 생활기록부에서 마지막에 자소서 주변에 이제 그 엄친아 엄친 딸들이 이제 막 도래하기 시작을 하셨죠. 원서 쓸 때가 되니까. 그래서 뭐 대일외고, 명도외고, 뭐 한가람 고등학교 또 하나고 이렇게 쓰는 선배나 뭐 주변에 아시는 그 대개 또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자소서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에서 벌써 1차 탈락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만큼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어떤 뭐 0.5점 차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자소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저희 논술 시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단체활동이에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뭐 목표를 설정해야죠. 뭐가 되겠다. 어느 전공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게 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서 실패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실패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겠죠. 우리 중학생 애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터득해가지고 그걸 이겨냈다라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멘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멘토를 통해서 이걸 겪어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 너무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자꾸 볼 때마다 70점 나오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안 돼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라는 실패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수학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면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되면 안 되죠. 진행을 해봤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부터 내가 오답 정리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들을 두세 번씩 다시 반복해보는 과정을 통했고 나만의 수학 학습 노트가 생기게 되었다. 멘토를 통해서 극복을 한 사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단체 활동은 두 가지죠.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은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에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꼭 겪어야 되는 갈등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예전에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전교 1등, 2등 했던 친구들이 지금 뭐하고 지내나요? 여기 간담회 와 계시나요? 네, 전교 1등, 2등 했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저희 학창시절에 전교 1, 2등 했던 애들은 대부분 전 뭐 대통령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학교 선생님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성격들이 대체로 어땠나요? 그 친구들이? 되게 소심하거나 발표 잘 안 하거나 조용히 안경잡이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 인재상에서 완전 좀 벗어나는 거죠. 갈등을 꼭 겪어라. 힘들어라.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딱 주고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던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명덕외고 3학년 학생 중에 이제 서강대랑 성대를 쓰면서 걔가 이제 자소서를 첨삭을 받기 원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명덕외고 내에서 그 축제 활동에서 밴드를 했대요. 밴드를 결성을 해서 몇 팀이 이렇게 경합을 붙여서 얘네 팀이 선발이 됐는데 중간에 드럼을 치는 애가 빠진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근데 자기는 원래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애고 그걸로 되게 주목을 받는 이런 애인데 타악기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걸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 장점은 눌러지고 타악기 잘 못하는데 그리고 애들은 못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결과물로는 그 밴드가 별로 좋지 않게 이제 평가가 별로 안 좋았고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이 드럼을 치게 됐으며 그 결과적으로 누가 양보를 했고 자기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소서에. 그런 게 없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한번 해보니까 됐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제한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에 사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폭이 사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소서에는요. 본인이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면접을 할 때도 그 책에 연루되어 있는 질문들을 꼭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모든 학교들이. 자, 이런 부분이고요. 논술 시간에 하는 내용들은 조금 뭐 아까 전체적인 말씀드렸던 결과물까지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첨삭은 다 끝났고 면접 대비하고 있어요. 승률로 이제 카메라 찍고 애들하고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해요. 논술 시간에. 정말 야근 여자애들은 그 똑같은 강의인데 3번을 듣고서 자기 면접 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괜찮죠? 3번을 듣고 딱 꼬집어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면 됩니다. 예상 질문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관리 프로그램. 네, 2주와 어학원이고요. 그래서 영어가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잊지 않고 있고요. 영어 성적, 그리고 진로 학과를 분석하고 교내 활동,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물의 자소서까지 이게 전체적인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자, 그리고 중등부 과정에서 고등부까지 연계를 했을 때 우리가 교과, 영어 점수, 그리고 플래너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영어 내신을 잡겠다. 그리고 토셀과 수능, 탭스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영어 점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평가해 드리겠다. 같이 맞춰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비교과 진로 희망 사유 200자를 첫 단추로 해서
비교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동아리, 자율활동, 생기부 진단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관리 분석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고등부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애는 이제 2회의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겨울학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6월달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 간담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학년 올려 보내실 때 전체 간담회 진행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결과물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으시겠죠? 자, 예비 중일의 일정들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2월까지 애들이 입학하기 전인데, 뭐 교복도 이제 사실 저 교복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교복을 딱 공지가 떠서 저는 주중에 바쁘니까 주말에 가서 사자 그랬더니, 주말이면 뭐 없다는 말이 되냐? 직장 다니는 엄마도 있는데 왜 주말에 오냐? 봤더니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정말 갑자기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 막 땀이 나면서 온 팔방대를 아는 엄마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전화 다 해가면서 막 어디가 파냐, 얘네가 어디가 있냐, 재고는 어디냐. 그래가지고 첫날 가셔야 되더라고요. 첫날 무조건. 첫날 무조건 가셔서 명지 경문대 앞에 거기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때가 이제 2월 달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일정은 이제 지금 레벨 테스트 봐서 반배정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 반연생 통해서 처음 진행을 하실 거고, 간편성, 중등부 OTC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2월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시간에 이제 스피킹 강연대, 라이팅 강연대, 중학교 배정, 중학교 분석 이런 내용들 기다리고 있고, 3월부터 이제 여름방학까지는 이제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더워질 거예요. 아시겠지만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이 딱 지나고 나면요, 여름방학이 딱 시점이 되면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1학기 때 얘가 했던 봉사활동 뭐였지? 몇 시간 빠졌지? 이런 거. 그리고 비교과활동, 교과활동에서 얘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고 비교과는 어떻지?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서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셔서 5, 6월달 됐을 때 생기부가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어요. 나이스 들어가셔도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고, 언제 보실 수 있냐면 1학년 다 지나고 나서 2학년 올라가는 2월달에 딱 한 번. 그때가 이제 수정 기간이고, 딱 그때가 지나면 수정도 못 하십니다. 출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 뭐 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학교 배정받으실지를 생각을 하시고, 예,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중등부 수업 진행. 중등부 올라오면 아이들이 좀 차량도 없고 초등부에 비해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직접 또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는 제2탑반 같은 경우 10시 끝나는 클래스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만 초등부, 아직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VJ 3, 4, 5는 이제 좀 시작 시간을 좀 일찍 당겼어요. 저희가 원래 5시 반에 정규 수업 다 시작하는데 4시 반에 시작하는 클래스로 좀 옮겨서 너무 어두워지면 또 집에 가면 위험하고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하고요. 일단 단어 테스트를 초등부 때는 남겨서 막 재시험 보고 그래서 보내드렸잖아요. 초등부는 이제 몇 개 중에 몇 개 틀렸다까지를 다 받아보셨는데, 중등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책이 몇 개 빠졌는데 저 책장하고 한 책장이 더 있습니다. 저게 다 애들 테스트북인데, 이것만 전담하시는 조교선생님이 2-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단어 시험과 재시험 채점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고 여기다 넘겨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테스트 관리팀에서 이걸 전담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중에 몇 개 틀렸다까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날 이게 취합이 돼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몇백 명 애들이니까. 그래서 문자로 탈락입니다만 받으셔. 탈락입니다를 보내드리면 좋은데 없어요. 여기 그냥 쿨하게 탈락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탈락입니다. 저도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에 딱 문자 왔네. 박서연 학생 탈락입니다. 네, 진짜. 오늘 제 시험 보고 그래요. 이렇게 탈락입니다. 주 2회 시험 보고, 단어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 문자 발송하고, 3회 탈락장은 정말 퇴원돼요. 정말 퇴원되고, 이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도 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하시고, 얘가 뭐 이걸 몰라서 그랬고, 월요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도. 근데 기준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자, 과제물은 이제 과제를 만약에 안 해왔을 시에는 수업 진행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숙제 안 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빈 교실 숙제 해갖고 들어와. 반복될 경우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술형 주관식 대비하고 있고요. 자, 위클리 테스트는 만약에 이번 주에 문법 독해 듣기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해당되는 요일에 아시겠지만 위클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또 레벨 테스트는 이제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6개월에 될 때 한 번 해서 2번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업에 대한 기준을 삼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출결사항, 단원 테스트, 과제물, 위클리 테스트,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레벨 업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예, 저희 이제 로고인데요. 재미있는 초등부, 학습 동기부여를 주는 중등부, 대입 방향을 잡아주는 고등부 이런 내용으로 예비 중일 저희